생각에 관한 생각. 300년 전통 경제학의 프레임을 뒤엎은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이 있다는 것. 원 제목은 생각하라,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우리 사고체제의 두 시스템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는데 빨리 생각하는, 그래서 효율적이고 기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하나가 있고, 그리고 노력을 요하고 느린, 그래서 아무 때나 나서지 않는 시스템 하나가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생각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스스로의 생각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낯선 나가 존재한다고 하네.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한 번쯤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기존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봐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실제 이상으로 내 판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야. 저자의 말, 타인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판단과 선택의 오류를 풍부하고 정확한 언어로 토론하면서 그 오류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자고 하네. 오류를 정확히 진단하면 그 상황에 개입해서 판단이나 선택을 잘못해서 생기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룰 내용 5가지가 있어. 첫 번째, 판단과 선택에 관여하는 두 시스템이 있다는 것. 의식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 있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두 번째, 판단 어림짐작에 관한 최근 연구. 그래서 통계적으로 생각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지라는 의문을 탐색하고 시스템 1과 거리감은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 세 번째는 정신의 당혹스러운 한계를 다룬다. 지난 일에서 배울 점을 찾고 사후 판단의 유혹과 근거 없는 확신을 거부하는 현명한 태도 찾기. 네 번째, 문제를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선택 문제에 나타나는 하찮은 특징 때문에 결정이 달라지는 털짜기 효과를 설명한다는 것. 5번째, 관심사가 다른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이야.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기억하는 자아. 결론적으로 세 자아의 차이가 암시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야. 경험하는 자기, 기억하는 자아, 행위자. 두 시스템, 고삐 풀린 충동에 휘둘리는 시스템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시스템 2의 다양한 활동에는 주의 집중이 필요하고 산만해지면 일을 그르친다는 것. 그래서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야. 한 가지 일에 고도로 집중하다 보면 평소라면 주목했을 자극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이야기해. 눈에 띄는 장면도 못 볼 수 있다. 그러나 못 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두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으로 역할을 부담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린다. 갈등 상황에서 시스템 2의 업무 중 하나는 시스템 1의 충동을 누른다는 것. 그래서 시스템 1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네.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 느낌, 끌림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시스템 2의 인정을 받으면 믿음, 태도, 지향성이 된다.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고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아니면 전혀 하지 않으며 자발적 통제라는 인식조차 없다. 특별한 유형이 감지되면 시스템 2가 개입해서 주의 집중하도록 조종할 수 있다. 훈련을 많이 하면 노련한 반응을 보이고 노련한 직관을 발휘한다. 연상기억으로 활성화된 여러 생각에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유형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편향성을 말하고 있어.
진실이라고 착각할 때, 기분이 좋을 때, 긴장감을 늦출 때, 인지적 편안함을 느낀다. 정상적인 상황과 놀라운 상황을 구별해서 원인과 의도를 추론하고 조작도 한다. 모호함을 무시하고 의심을 억누른다. 편향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을 믿거나 확신한다. 지나친 감정의 일관성, 곧 호강 효과를 만든다. 기존 증거에 초점을 맞춘 채 보이지 않는 증거는 무시한다. 한정된 일련의 기초평가를 내놓는다. 집단을 표준과 원형이라는 대표 이미지로만 인식하고 전체를 통합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분야를 넘나들면서 강도를 짝짓기 한다. 예를 들면 크기와 음량을 짝짓기 하는데 부피가 큰 것은 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한다는 것. 애초의 의도보다 많은 내용을 처리한다. 머릿속 산탄총이라고 하네. 총알이 분산되어서 목표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지.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치기 한다. 어림짐작한다는 것이야. 정적인 상태보다도 변화에 민감하다. 그래서 전망 이론이 나오고 있네. 낮은 확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다. 수량에 대해서 민감성 감소 현상을 보인다.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한다. 손실 회피 현상을 강조하고 있어.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선택을 별개로 보면서 문제를 좁은 틀에서 다룬다. 통계 수치 중에는 인과관계 설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기준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실험 전에 보여준 숫자가 결정을 간섭한다. 높고 낮은 수치에 대한 반응은 비례적이라는 것. 조정하려면 일단 기준점이 되는 숫자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야. 그 숫자가 적정한지를 평가해야 되고 그 수로부터 멀어지면서 추정치를 조금씩 조정하라고 하네. 기준점은 점화 효과로도 작용을 한다는 것이야. 암시한다는 것이지. 연관된 증거를 선별적으로 촉발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의류값이 비싸면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낮으면 대중적 브랜드라고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기준점의 사용과 오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한정판이라든지 집값 공정에 대해서 단일 협상할 때 먼저 시작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야. 기준점 효과에 휘둘리지 않는 협상 방법은 주의 집중, 기억을 더듬어서 기준점에 반대되는 주장을 찾으라는 것이야. 그래서 시스템 1을 활용하라는 것이지 눈앞에 있는 별것 아닌 숫자가 나에게 기준점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덕실이 크다면 나를 시스템 2를 움직여서 그 효과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야. 감정 어림짐작이 있네. 사람들은 감정에 의지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야. 감정 어림짐작은 세상을 현실보다 훨씬 더 정돈하여서 삶을 단순화한다. 확률을 판단할 때 기저율과 증거의 질을 무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실수하게 마련이다. 논리학자와 통계학자는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누군가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표성의 과오가 있는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저율이 낮은 사건 발생의 가능성을 쉽게 부풀리기도 하고 증거의 질에 무신경하다는 것이야. 확률을 기저율에 가깝게 추정하려면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뻔한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 그럴듯함, 발생 가능성을 주의하라는 것이야. 인과관계는 통계를 이긴다. 인간 본성에 관한 생각은 바꾸기 어렵고 자신을 더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는 그보다 더 어렵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듣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나타난 놀라운 점을 찾아낼 때 무언가를 배울 확률이 높다. 상관관계와 회귀는 똑같은 개념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라는 것. 직관의 두 형태가 있는데 주로 반복된 경험에서 생긴 기술과 전문성에서 나온다는 것.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치게 하는 어림짐작에서 나오는 직관이 있다는 것이야. 다수의 판단은, 특히 전문 영역에서의 판단은 분석과 직관의 결합에서 나온다. 사후 판단 편향이 있고 결과에 편향이 있다는 것. 의사결정자들이 결정 과정의 타당성은 따지지도 않고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따지는 것을 말해. 주식 선별에서 능력을 착각하는데 사실 주식 선별은 원숭이에 닥터 던지기와 같다는 것이야. 어느 거래나 상대성이 있게 마련이지만 개인,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 그들 다 그다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야. 뮤추얼 펀드는 경험이 많고 부지런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이들은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증거는 분명하다. 펀드 매니저 대다수에게도 주식 선별은 포크보다 주사위 굴리기에 가깝다는 것. 어느 해든 뮤추얼 펀드 셋 중에 적어도 둘은 시장의 실적보다 더 낮은 실적을 기록한다. 능력 착각과 타당성 착각의 근거가 있는데 주식을 선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 막강한 전문가 사회의 지지가 있다는 것이야. 그 업계 사람들 다수가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믿음. 결론은 전문가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복잡한 탓이라고 하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해서 예측 오류는 불가피하다는 것. 자기 생각에 강한 확신이 든다고 해서 그 확신을 정확성으로 해석해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예상 가능한 미래와 예상 불가능한 먼 미래는 여전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능력이 발휘되는 환경도 두 가지인데 판단에 진정한 전문성이 담길 때와 판단이 타당성 착각에 지나지 않을 때의 결과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 주변 환경이 대단히 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할 때, 오랜 연습으로 그 규칙성을 익힐 수 있을 때, 명심해라.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환경에서 직관은 신뢰할 수 없다. 낙관 편향도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실제보다 더 온화하게 보고 우리의 속성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며 세운 목표의 성취 가능성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가의 망상이 있다는 것이야.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의 바람직한 특징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수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만이나 과신이 있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경쟁이나 또 다른 상황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 전망 이론의 기본 개념은 중거점이 존재한다는 것. 손실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보다도 더 커 보인다는 것. 가난한 사람도 전문 거래인처럼 생각하지만 역동점이 다르다는 것이야. 가난한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여러 손실 사이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한 가지 상품에 지출을 할 돈은 대신에 구입할 수도 있었던 다른 물건의 손실이라는 것. 그래서 지출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야. 현상 유지 상황도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은 이익을 얻을 때보다도 손실을 막으려고 할 때 더 열심히 싸운다는 것이야. 손실 회피는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의 변화만을 이끌어내려는 막강한 보수주의적 힘이다. 과대평가와 과대가중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에 과대가중치를 부여한다. 다른 현상이지만 그 둘에는 똑같은 심리작용이 있다. 주목하는 것 또한 확정 편향, 또 인지적 편안함. 털짜기가 있는데 좁은 털짜기와 넓은 털짜기가 있어. 좁은 털짜기에는 서로 별개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단순한 결정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 넓은 털짜기는 여러 가지 옵션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하나의 포괄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야. 합리적 행위자라면 넓은 털짜기를 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인간은 좁은 털짜기에 익숙하도록 태어났다.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인간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머릿속 일을 싫어해서 여러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손실 회피와 좁은 털짜기가 합쳐지면 대가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라면 투자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횟수를 줄여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오랫동안 투자처를 바꾸지 않고 기존 투자에 묶여 있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야. 외부 관점과 위험 관리 정책은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히 다른 두 가지 편향을 바로잡는다. 계획 오류에 나타나는 과장된 낙관, 손실 회피의 심각한 신중함이 잘못된 결정으로 갈 수 있다. 감정 털짜기가 있는데 내용이 같은 듯 해도 같은 게 아니라고 하네. 손실은 비용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훨씬 강하다. 한 달 생존율이 90%라는 말과 첫 달에 사망할 확률이 10%라고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네. 또 A와 B의 시합에서 A가 이겼다 또는 B가 졌다 같은 결과이지만 A를 생각할 때 이긴 이유를 찾고 B를 생각할 때 진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지, 똑같은 사실을 묘사할 때 분명 더 나은 털이 있다는 것이고 질문 형식이 털짜기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야.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경험과 기억이라고 하네. 경험과 그 기억을 혼동하는 것은 인지착각의 좋은 예라고 해. 경험을 기억으로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자아는 바른 끈이 없다고 하네. 본능 대 합리성이 작용한다는 것이야. 기억하는 자아의 작동 방식은 기억하는 자아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미래의 참고 자료로 간직한다는 것이야. 두 종류의 경제 주체인 두 자아. 그것은 빠르게 생각하고 직관적인 시스템과 느리게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시스템 1을 감시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시스템 2가 있다는 것이야.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야. 빠르게, 그러나 느리게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야.